웃음이 새어나오는 작은 책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뜨거운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작가님 뵈려고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 오.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 이름을 알린 정은혜 씨. 드라마 속의 이 이름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희예요. 반가워요, 은혜 씨. 발달 장애가 있는 은혜 씨의 배우 데뷔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더 놀라운 건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드라마 속 모습이 은혜 씨의 실제 본업이라는 겁니다. 은혜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학년기 때는 그냥 막연히 긍정했던 것 같아요. 아, 은혜가 크면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자기 할 일도 하고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20살이 되고 나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방 안에서 우연히 은혜 씨 눈에 들어온 건 화가인 엄마의 그림 도구들. 그때부터 은혜 씨는 자신의 숨은 재능을 한껏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너무 크게 그리면 괴물 같잖아. 애쓰고 있어. 애쓰고 있어. 뒤늦게나마 집 밖으로 나와 사회에 발을 내디딘 은혜 씨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걸 두고만 볼 수 없다. 발벗고 나선 해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앱 마켓 원스토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고 나선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층이나 시각, 청각, 발달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과는 다르게 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탈 때도 전에는 길에 나가서 손을 들고 잡았잖아요. 지금은 앱으로 택시를 부르죠.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고 행사를 참여할 때도 QR코드를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전 세계에 큰 앱마켓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앱마켓으로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회사들과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로 본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많은 젊은 기업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한달음 달려와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죠. 저희가 처음 이 제안을 냈을 때 사실 참여 기업이 많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근데 다행히 본 행사에서 가장 많은 참여를 저희 과제에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7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 중에서 상품의 장래성이나 독창성, 기술력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전문성까지 더해진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모두의 이목이 또 집중되는데요. 우리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로운 소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디세이블드, 저는 김현일입니다. 우선 제가 예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작품을 질문에?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또 질문. 장애를 가진 작가님들은 몇 분 질문 정도 세례를 발달 받았는데요. 장애분들이 여기에 조인돼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국내에선 최다 작가님들 함께하고 있는데 120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고 나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숨은 재능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있죠. 바로 독특한 예술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전시회가 4,700회 이상 열렸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는 단 11번밖에 없었고요. 발달장애인이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사실 직업으로 발달장애 예술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서 저희 디세이블드는 일단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이 한 명이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확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업, 디자인 상품 출시 등 오프라인 전시와 판매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메타버스나 NFT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 SM 플래닛 역시 이번 행사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놓고 쓰지만 이 상태의 스마트폰을 시각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을 쓸 때 일일이 음성을 들어서 앱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네이버 광고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화면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을 시각장애인 맞춤형 키패드와 손으로 감지하는 촉지 스티커를 붙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림을 읽는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텍스트로 바꿔서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현을 하는 거고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더라도 화면에 있는 모든 걸 다 판독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접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방향키 움직이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로. 요 일자 요거 있으시고 조금 바꿔주세요. 요거는 오케이. 요건 아래 방향.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터치형 스마트폰의 막연함을 느껴왔던 시각장애인들. 위치만 알고 계시면 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디지털 소통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지겠죠? 일단은 아이폰과 달랐던 게 그 토크백지라는 어플을 키면 핸드폰이 반박자 느려지는 것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그게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느리지 않게 쓸 수 있고 방향에 그 터치키 물리키가 생겼다는 게 가장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기술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4살이 된 하고 싶은 게 많은 부캐부자 박현진입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최근 현진 씨가 도전장을 내민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예술가들과 비장애인 무용가들이 의기투합한 공연입니다. 현진 씨는 이 무용극이 연극 데뷔 무대이기도 하는데요. 자신 있게. 마음처럼 안 돼요. 첫 작품이면 더 긴장할 텐데. 장애 다리도 좀 넓게 뒤로. 그런데 현진 씨 괜찮아요?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다 보니 가까이 붙어서 들어도 말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착용했을 때도 시끄러운 곳이면 대화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1대1로 대화를 할 땐 좀 괜찮은데 여러 명이서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눈이 되게 바빠져요. 이 친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걸 계속 쳐다보고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또 눈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의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힘든 정도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하려면 동료들과 소통은 필수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결하게만 움직이시다가 간결하게 들고 소통해볼게요. 의외로 해결책은 가까이 있습니다. 간결하게 했던 움직이는 애매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손안에 든 스마트폰. 스마트폰 앱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소리를 글자로 보이게 할 수 없을까?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집념 어린 연구가 더해지자 놀라운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보는 통로 소보로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보로 팀은 장애인분들의 소통을 지원하는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사 중에 청각장애에 관한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청각장애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던 인공지능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보조공학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기술을 연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나는 귀머거리다라는 웹툰을 보면서 청각장애인분들이 평소에 수업, 회의,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초기의 소보로 모델을 갖고 음성인식으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 강의나 원격 진료, 회의 등 다양한 상황의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차별점은 인식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분야에 맞게 인식률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실시간 자막과 더불어서 녹음 파일에 대한 스크립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 집에 가서 또 복습할 때 녹음된 음성과 함께 따라가는 자막을 같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교실에서 휴대폰으로 자막을 보고 전체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리를 보는 통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R&D 파트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상으로 더 편리하게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앱 형태인가요?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로 다운받아서 쓰는 형태였고, 이번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귀를 대신하는 손안의 보청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겁니다. 살짝 소보로하고 기존 앱이랑 비교했을 때 기존의 어플은 텍스트만 인식을 하고 다른 녹음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런데 소보로 어플을 사용했을 때는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음성과 텍스트 동시에 녹음이 돼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보로 같은 음성인식 어플이 좀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에서라던가 소통이 필요한 공간들, 그런 공간에 다 음성인식 어플이 배치가 된다면 저처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쓰는 스마트폰 앱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상을 감싸 안는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만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 그들의 도전이 빛날 수 있도록 원스토어가 함께하겠습니다.